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7일 토요일입니다. 연휴의 한 가운데 있는 토요일이고 저희 오늘 6월 첫 번째 주 파워 수급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엔 반드시 만나요 파워 수급 헬로 에브리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휴일이어도 할 건 해야죠. 그리고 오늘 휴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나태해져서 늦잠 엔드 그리고 또 게으름 콤보가 발동돼서 사무실을 못 가고 또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래도 할 건 한다 라는 쪽에서 오늘 중요한 이슈도 한번 달아보고요. 그리고 또 파워 수급의 백미 또 흰 쌀밥 백미 파워 수급을 털어라 이쪽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내렸던 거 그대로 다 올렸습니다. 그런 모습들 쪽에서 시장 얘기는 또 이제 파워 시황 월요일 날짜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냥 딱 그러네요. 단기 평선 딱 지지하고 안 빠질 태세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지금 국내 증시 한 주간으로 볼까요? 대단합니다. 지금 딱 시작한 지 2주 만에 시작이 5월 26일 5월 말 때 그때 기관들이 우리 출발하겠어요 라고 딱 뜻을 한데 모아 움직였던 시가가 2600이 안 됐었죠. 2600에서 지금 시작해서 2800 한 2주 동안에 200포인트 올라왔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계좌들 안녕하시죠? 계좌들 이제 지금 그러면은 거의 7% 지금 고가로 보게 되면 이날 5% 올랐고요. 또 5% 이틀 동안 고가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은 2주 동안 10% 올라오는 이런 엄청난 장입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시장을 얼마나 잘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고민이 또 상당히 커지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이제 계속 2,500선부터 비중 줄여라, 줄여서 센 거 사자라는 쪽에서 어차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고점 돌파하고 변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에어클래스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줄인 비중을 어차피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계좌를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끌고 갔던 종목들 속도가 만약에 시속 30km로 왔었다, 그러면 그런 종목뿐 아니라 아니면 오히려 정지하거나 후진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계좌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시속 한 60km로 달리는 종목이 필요하다. 이쪽을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줄인 거를 이쪽으로 가야겠다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 눈에 딱 들어온 거는 증권, 건설, 그리고 지주사 이런 쪽들, 그리고 약간 비중을 내수 쪽으로 집중을 하는 이런 쪽들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포인트를 맞춰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 고점이 2896. 저기가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요? 지금 나오는 분위기로는 그렇게 썩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속도는 조절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속도는 약간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나오는 또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외국인들이죠.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번 주가 3일밖에 거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3일 동안 외국인들이 한 행동은 2주 천억대 사는 모습들이고, 코스닥은 산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 상황들이고, 게다가 잘 보시게 되면 선물은 그냥 관망 샀다 팔았다를 하지만 아직 추세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왜냐하면 만약에 피날레는 선물과 현물을 같이 사면서 이렇게 주가를 쫙 끌리는 그럴 때가 나오겠죠. 지금은 일단 선물은 관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현물 사는데, 주식을 사는데 좀 더 무게를 둔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콜매수 푼매도 이런 쪽이고, 주식 선물은 약간 주식 많이 사는 거를 관리하는 정도, 이 정도가 포지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세장 포지션이죠. 가장 중요한 게 선물을 대응한다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선물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중점을 둔 포지션이다. 요 의미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개인들은 다 덜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상황 쪽에서 자꾸 인버스 사시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인버스 매수로 시장에 역강하는 매매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누누이 강조드렸고, 그런 방향성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그냥 될 만한 똘똘한 주식 사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요. 그거 가지고 이게 이렇게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 쉴 때 나 그거를 많이 올랐으니까 대응한다. 물론 이제 시장이 속도 조절하면서 그렇게 전략이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때 항상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다 그러면
아이고 이런 때 해서 이런 때 만약에 레버리지 샀다가 저기 딱 올라와서 이거 수익 나면 되겠네. 요런 거 맛보시다가 한번 이제 큰 거 급하게 나오는 거 같을 때 많이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는 역방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스트레스도 그렇고 대응하시기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시장이 강하게 들어오는 가장 큰 배경은 뭘까?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가장 큰 배경은 뭘까?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첫 번째가 그냥 뭐 다 아시는 얘기들을 그냥 써보겠습니다. 지금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시장에서 분석도 많았겠지만은 이게 가장 대세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정부가 어떤 식으로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을 표명하는 단계. 항상 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지난 정부가 생각보다 좀 많이 어떤 그냥 이런 거 성과적인 측면 쪽에서 시장과 친환경적인 쪽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막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잘 안 됐던 측면들을 이제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입법부랑 행정부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뭐 말이 많을 수는 있는데 그냥 정책을 알맞게 써서 그래서 우리 삶에 그리고 또 많이 처진 동력을 좀 변화시킨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도 믿어봐야죠. 그래서 그냥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좀 보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정부와 의지 이거는 그나마 지금 나오는 관점 쪽에서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떨어진 성장 동력을 올린다, 채운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추경 그래서 예산으로 여러 가지 부진한 모습들을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돈입니다. 또 돈이 풀린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정부의 의지가 결국에는 돈으로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기조죠. 지금 노무라 정권에서는 얘기하는 게 내년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 전까지 따지게 된다 그러면 150bp 정도까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150bp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뭐 노무라가 맞진 않겠지만 그 정도로 하반기에도 지금 두 번, 그렇게 되면은 총 다음 내년에도 적어도 3, 4번에는 또 내릴 수 있다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25bp씩.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마 한국은행 기조는 어쩔 수 없다. 성장률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금리 인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리키는 방향은 일단 시장의 유동성. 다른 나라야 모르겠지만 한국은 유동성을 폭발시켜서 그 다음에 성장률이 떨어진 걸 막겠다. 이런 내용들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럼 따라가야죠. 이런 쪽에서 시장 흐름들이 나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내 투자 자산도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초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그러면은 이런 과정 쪽에서 가장 뭐 어떤 전략 아니면 투자의 방향들을 어떻게 세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유동성이 폭발한답니다. 유동성이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가게 되면 한국의 이제 M2라고 그러죠. 유동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게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이거에 나중에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동력을 끌어올려서 거기서 어떤 기업들이나 가게 쪽에서 그 다음에 잘 돌아가기 시작해서 그거를 세수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세수 잘해서 깨끗한 얼굴로 그 다음에 한 몇 년 뒤에 다시 회수한다라고 하긴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잘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당장은 떨어진 걸 지금 동력을 살려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나오겠죠. M2가 아마 또 사상 최대, 그러니까 최근에 못 보던 근래 한 10년, 15년 내내 못 보던 쪽의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의 유동성이 강력하게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첫 번째 에어클래스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드렸었어요. 부동산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부동산 가지고 또 이런 얘기 드리면은 아니 한국의 인구 구조가 어떤데 말이야. 그리고 또 이 지금 부동산 올라가는 걸 뭐 사란 얘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 현상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현상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단기 전략도 단기라고 해봐야 단기 같은 경우도 한 뭐 거의 5년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단기라고 하게 되면 전세 쪽과 연결시킨다 그러면 2년부터 한 5년 정도까지가 단기가 될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 중기다 그러면 한 10년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근데 단기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자극을 받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누누이 말씀드렸고 준비도 하시라는 얘기. 그리고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임장도 많이 다져. 그러니까
머리 식히러 임장 다녔던 경험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쭉 한 결과 뭐 이런 거를 것도 한번 지역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 나오는 변화를 한번 잠깐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토지에 다시 묶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지금 부동산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245제곱이 130억. 네, 놀라운 사실이죠. 네, 물론 강남 얘기입니다. 압구정도 아파트 단지 얘기했는데 245면은 3.3, 70평이 넘는 거죠? 예, 좀 크네요. 예, 130억. 그러면은 7, 24. 예, 결국에는 평당 2억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이렇게 나오는 게 일단 그 1억 돌파한 지가 강남은 좀 됐죠. 예, 그러면서 2억대까지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솔직히 한국의 어떤 체력이나 한국의 어떤 이 정도의 부동산이 맞을까라고 하는 것 대비해서 정말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한데 이게 지금 나오는 현상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또 마포 같은 경우도 84제곱 예, 같은 경우는 거의 국민 평수죠. 예, 이런 쪽이 20억대 거의 18억대 들어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일단은 분위기는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저희 중요한 지역들도 예, 뭐 알만한 지역들도 예, 뭐 강남을 비롯해서 마용성 뭐 목동 뭐 여의도 뭐 이런 쪽들 예, 중요한 지역들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들어서 1억은 기본 예, 플러스 알파가 점점 더 붙는 현상, 이게 지금 나오고는 현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그때도 잘 보시게 되면은 이때도 일단 정부가 기조가 돈을 푸는 기조였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다 보니까 그때 더 한 번 더 확 돈을 더 직접적인 돈을 지급하면서 풀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그때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당연히 그러면 부동산을 죄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동산을 옥죄는 역할.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뭐 이제 어떤 거래 제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거 무시하고 돈의 현상 때문에 좀 부동산이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수는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보시게 되면 지금 이재명 정부 때는 부동산 정책이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달랐겠죠. 그러니까 신도시는 개발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요 공급, 예,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공급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금 규제는 일단은 이거를 완화시킨다. 요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 그러면은 이거 세금 규제나 아니면 이거를 좀 활성화를 시켜서 거래를 많이 늘려서 오히려 부동산을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전략들. 그러니까 즉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을 더 옥죄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을 잡겠다. 전략적으로는 이거 좋습니다.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는. 그런데 공급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저희가 다 인기 있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 가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데 다 강남이지 않습니까? 강남부터 뭐 어디 뭐 마용성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살고 싶은데 그전에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PF로 완전히 PF 타격받다 보니까 한 2년 동안 거의 공급이 제대로 될 정도가 아니고 뭐 사업도 다 나락갔고 거기다가 제대로 어떤 부채 비율을 제대로 못 맞추는 것들 지금 다 엉망돼 버렸고 하다 보니까 건설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부터 공급을 늘린다. 그런데 공급을 늘리려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속도에 올라왔던 쪽들이 이게 공급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환영되겠지라고 하는데 여기 안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차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공급은 늘려야겠다라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 그러면은 그렇다고 아파트가 뭐 뚝딱뚝딱 1년 반 만에 나옵니까? 못 나오죠. 사업 어떤 부지 매입하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시행사 건설사 이런 것들 쭉 연결하게 되려면 적어도 시작하고 나선 2년 이상은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런데 들어갈 공급이 없었어요. 그럼 앞으로 2년 동안은 어떤 변화가 나올까? 특히 이제 유동성을 계속 늘어나는 구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구조는 네 저희가 참 생각하기 싫지만 없는 입장 쪽에서 저게 저렇게까지 와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게 지금의 분위기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정부 정책도 이제 속도를 맞춰서 올려가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공급 부족이다. 라는 쪽들이 부동산에서 또 이제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현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도 일단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금 크게 들어가고 내 역량에 비해서 더 많이
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 그래도 많이 계획하고 계셨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하셔 가시는 게 맞겠다. 지금 같은 기조 쪽에서는 적어도 앞으로 2년간은 정부의 정책이 또 완전히 뭐 옥죄거나 완전히 유동성을 그냥 이제 지금까지 풀렸던 거를 딱 정지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부동산은 그렇게 가고 있다.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이 얘기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경기와 부동산은 상관이 솔직히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돈의 흐름 때문에 더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흐름을 쫓는 게 더 중요하지 투자는요. 경기와 함께 나오는 지표들과 함께 연결시켜서 뭘 본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경기가 이런데 부동산 살 사람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저희 주변만 봐서 그렇지. 그래도 큰 손들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력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느끼는 건 그런 겁니다. 부럽죠. 근데 저희도 열심히 큰 손이 되기 위해서 조막손으로 주식 열심히 하고 뭐 해서 공부하는 게 그게 이유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손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손만 커지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제가 표현을 관리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갖고 계신 거 매도하려고 하셨다 그러면 좀 늦추시고 그리고 또 전략들은 혹시나 살려고 하셨다 그러면 좀 계획들 좀 바로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일단 또 고점에 딱 살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앞으로 계획이 2년 안에 뭘 해보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낫죠. 그냥 올라가서 더 빠르게 올라가서 괜히 그때 할 걸 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자책하시는 것보단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런 때 뭐 좀 지방이나 아니면 저거는 좀 처분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무슨 유산으로 받았던가 그래서 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거 좀 정리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는 그런 거는 준비를 매도를 이번에 기회에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활용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그러면은 뭐 간접 상품 뭐 이렇게 되면 리츠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은 있어야겠죠. 근데 리츠는 일단 뭐 임대료를 기반으로 하는 쪽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개발해서 하나를 늘려가서 증자를 한다 이런 쪽으로 리츠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거는 또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관심 없다. 이쪽 나랑 상관없다. 그러면은 예금이나 이제 채권 이런 쪽을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예금은 기존에 갖고 있던 예금을 계속 늘려야겠죠. 그러니까 즉 쉽게 해약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금리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1년 전, 2년 전에 한 4%대 3에서 4%대 나왔던 예금은 그 적금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지 말고 그냥 늘려가셔야 될 것 같고 채권은 한국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금리는 떨어지는 기조이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하는 게 오히려 가격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금은 조금 단기 자금들은 짧게 했다가 좀 돌리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지금 현재 금리를 누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좀 동산 쪽에 보면 이제 주식이죠. 주식 쪽들은 지금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저거 무슨 이렇게 급하게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야. 쉽지가 그렇게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만 딱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한국에 처한 상황들이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 그리고 또 미국이나 다른 쪽들 특히 이제 유럽도 지금 금리를 계속 내리는 기조죠. 근데 유럽은 좀 특수한 상황 쪽에서 돈이 이게 유동성이 빠르게 돌겠느냐는 쪽들은 아직은 이제 경제 상황과 좀 다르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일단 정부 주도하에 그런 모습들이 났다 그러면 주식 쪽은 여전히 거기다가 또 외국인들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주식은 일단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대응 전략도 지금은 저도 그래요. 지금 한 5월 요때부터는 이게 주도주가 될 것 같다 이쪽으로 좀 바뀔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요즘 매매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솔직히 옛날 같은 데는 치고받고 얼마나 잔잔바리였어요. 잔잔바리.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끌고 가는 종목들은 계속 끌고 고 종목들 봤을 때 강한 종목들 갖다가 이렇게 지지해서 이런 쪽 있다 그러면 이런 때 그냥 들어가서 좀 더 늘리고 조금 많이 올랐다 그러면 조금 줄이는데 이 끌고 가는 비율들을 좀 더 길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돼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잔잔바리지만 그래도 눌렸을 때 더 늘려 들어가겠다고 하는 관점들이 높고 게다가 보유는 좀 더 길게 할 생각이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꼭 지금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그동안에 쳐졌던 뭐 반도체도 돌아가고 2차전지도 이제 들썩들썩 하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많이 안 좋았던 특히 이제 내수 뭐 유통주 뭐 패션 이런 거 누가 봤습니까 최근에? 예, 그리고 또 석유화학 이거는 조금 다르지만, 예, 이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빠진 종목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이런 쪽에서 많이 하락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 PBR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하락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쪽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극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들, 이게 좀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들이 자꾸 찾다 보니까 내수 쪽도 많았고, 내수는 근데 거의 바닥이다 보니까 자극하게 되면 이것들도 이렇게 싼데 이건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어떤, 예, 기폭제가 되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저 PBR 관련돼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상법 개정과 함께 거기다가 또 들어가는 저 PBR 관련된 대책들, 그래서 뭐 상속세랑 이것들도 쫙 또 연결을 시켜서 움직일 준비를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이걸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입법부와 또 행정부와 뭐 거부권 행사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요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지금 잘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숙제예요. 이것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움직일 거고, 그런 것들의 또 하나 변화가 지주사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치는 모습들이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영향. 그렇게 급등했는데 뭘 지금 와서 사라고, 예, 아직도 안 오른, 아직도 이제 출발하려는 그런 모습들의 종목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찾아가면서 일단 포인트를 맞춘다 그러면 싼 종목들이, 그리고 또 업황은 바닥권에서 돌아간다라는 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들 보시면서 그런 쪽들을 계속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가장 핵심은 유동성이 늘어난다, 정부 정책들이 그렇게 바뀌어 있다는 쪽들을 체크하면서 보시게 되면, 예, 시장에 그렇게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예, 또 할 거 해야죠. 예, 이번 주 3일밖에 안 됐지만 이번 주 수급을 털어라, 예, 이런 쪽에서 6월 첫 번째 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들 한번 쭉 볼까요? 예,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 지금 6월 첫 번째 주 맞죠? 이거를 잠깐 키워볼게요. 네, 좀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처음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예, 반도체 안 가고 시장이 안 가다 보니까 외국인들 집중 매수. 그런데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많네요. 예, 이거는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강하게 올랐던 이 방산 쪽들은 위태위태하느냐? 더 사는데요. 예, 하나스페이스 더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유럽 쪽의 변화랑 관련이 있고요. 유럽 쪽들이 지금 기존의 GDP 대비해서 3.5%, 여기를 5%까지 늘릴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라인메탈이라고 하는 회사, 이것도 뭐 이제 스톡스 50에 들어가고 뭐 이런 여러 블라블라 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되고, 거기다가 또 한국 쪽하고 협력할 분위기를 계속 또 시사를 하는 말들이 살짝 나오기 시작하죠. 아하라, 그런 것들도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모습들이고, 원자력은 또 계속 사고 있고요. 우리금융, KB금융, 삼성생명,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예, 금융지주자, 이런 것들은, 은행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내수 쪽이지 않습니까? 내수 쪽이 그래도 나아지겠다라는 쪽들에서 지주 쪽들 쭉 들어오는데, 은행 쪽과 지주사도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은행주 많이 올라왔죠. 신고가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 이것도 보시는 게 맞는데, 저라면 차라리 같은 논리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그렇게 덜 올랐다고 볼 수 있는 증권 쪽들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한전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약간 주춤하죠. 예, 그리고 또 삼성전기, 예, 이런 쪽들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IT 쪽도 변할 분위기, 하반기엔 좀 달라진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고, 게다가 그렇다고 전력기기 HD현대일렉트릭 그리고 HD현대중공업 이런 거 빠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같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뭐 조선 그리고 방산, 전력기기 이런 쪽들을 매수하는데 그중에 핵심 쪽들은 그래도 여기가 들어가 있다. 예, 내수 쪽과 관련된 은행들 그리고 금융 쪽들이 포함되어 있다. 요거를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반도체 없이는 시장 못 간다, 이런 쪽들을 외국인들이 잘 말해주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또 6월 첫 번째 주 많이 산 종목 볼까요? 네, 그냥 시총 1, 2 종목 안 사고는 지수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들어가고 있고요. D&D 파마텍, 이번에 이 펩트론 사태로 인해서 많이 좀 위축됐지만 그래도
크드론 이런 쪽들 보는데 전 비변 치료제에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봐야 될 거고, 그 밖에 또 오리엔트 전공 이런 건 뺄게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외국인들이 아닌 걸 수도 있다고 봐야 된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실리콘2 들어오죠. 화장품 쪽에서 하나 들어오고 있고, 파마 리서치 이런 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원택 주가는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매수가 계속 들어와 있네요. 예, 이런 쪽으로 보여주고 있고, 로봇 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게 과연 어떤 의미를 얘기할까?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출발인지, AI 지금 소프트웨어를 많이 보는데, 솔트룩스죠? 예,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플러스 알파, 예, 이런 것까지 들어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솔트룩스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까지 본다. 솔트룩스, 레인보우, 코나이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SM, 예, 이것도 들어가고 있고, 엔터 쪽들은 못 참아. 예, 이런 쪽들. 그리고 태웅, 성광밴드, 약간 이런 모습들. 이것들도 지금, 태웅은, 한번 설명드렸었죠? 예, 너무 단조롭다, 회사가. 예, 단조로운 쪽을 하는데, 원자력과 조선기자재 그동안에 회사들이 다 망가졌다. 이런 쪽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잘 가는 모습들이고, 성광밴드는, 예, 올라가기 딱 이틀 전에, 저희는 에어클래스에서, 네, 가지야, 예, 축하드립니다. 갖고 계셨던 분들, 예, 이것도 원자력이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성광밴드, 또 동성화인텍 이런 것들처럼, 저 밑에 여기 살짝 보이죠? 예, 약간 이제 기자재 쪽들이 될 만한 것들이 좀 점점 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자재의 핵심은, 조선 기자재의 핵심은 일단 엔진이 맞고요. 엔진 다음으로 블라블라블라 나오는 것들, 이것들도 중심으로 계속 시장에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아마 빠르면 1분기 때 보여줬던 실적이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계속 가속화될 수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이, 예, 코스피에서, 예, 6월 첫 번째 주 샀던, 예, 종목들을 쭉 본다. 삼전, 삼물 이렇게 들어오네요. 예,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배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쪽들 나오는 것 같고, 예, 그런 쪽에서 SK하이닉스 일단 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온 것 같고요. 카카오가 요거에 대해서 되게 실체 규명을 되게 어려웠었어요. 이게 그냥 예전 정부는 안 좋아했고 이번 정부가 좋아서 이게 움직이는 건가?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래도 오픈 AI와 함께 뭔가 성과 낼 것 같다라고 하는 AI 소프트웨어 쪽의 한 축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심, 일단 보고, 추세 흐름들 단기평 이탈 안 되고 쭉 가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금융지주, 삼성생명, 예, 이런 것들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나머지 좀 특이한 것들 볼까요? 하나스페이스 뭐 그렇고, 예. 요거 NC소프트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오호, 요거 봐라. 예. 이게 그러니까 NC소프트가 PBR 측면으로 보게 되면 싸죠. 예, 뭐 그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이게 그럼 우리 좀 바뀌었어요. 우리 예전에 리니지 라이크 게임 아니고 바뀔 것 같아요. 이걸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나오는지 보시게 되면은 좀 해답이 되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고, GS, HMM 이거는 좀 그래요. HMM은 당장 이게 지금 SCFI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관세에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좀 주가 변동폭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달바 글로벌, 예, 말씀드렸죠. 이거 좋긴 좋지만 저기 따라가서 고생한다. 잘못하게 되면 저런 자리에서 그렇게 이렇게 올라간 여기 자리에서 좋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눌림목대 보든가, 아니면 이거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매매 안 해보죠. 안 해본 티가 나. 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눌렸을 때, 아니면 차익 매물 나오고 당장 이번 달에 보유해서 해제되는데 그걸 더 간다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눌렸다가 다시 가는 모습들, 예,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일단 지금부터는 13만 원대 이후 밑에부터는 일단 자리 어디서 지지하나 이거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LG에너지 솔루션도 살짝 들어오고, 철강 쪽도 이것도 악재는 있지만 저PBR 이쪽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뭐 모습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6월 첫 번째 주 그러면은 코스닥에서 연기금이 뭘 사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 예, 리노공업, 예, 이제 스마트 IT 기기가 좀 바뀔 것 같다. AI가 탑재된 IT 기기 이러다 보니까 리노공업의 변화가 나오고 있고, 저희도 이거 진입했다가 제가 동진 세미캠하고 이렇게 비교하다가 안정적인 걸로 가자, 동진으로 가자 했다가 리노공업 쭉 가고 동진은 요만큼 오르고 조기 터졌던 종목입니다. 예, 하지만 예, 다른 데서 많이 해야죠. 예,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요. VT 또 매수 계속 들어오는 것 같고, 예, 그런 쪽이고, 요즘 미코가 많이 바뀌었어요. 코미코와 미코 생각보다 실적 잘 나오고 변화된 모습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셔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YG엔터, JRP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미코, 코미코 다 있네요. 예,
믿고 코믿고 뭐 아무튼 믿어달라는 얘기 하네요.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넥스 들어옵니다. 주가는 출렁출렁 하는데 하반기를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점프업은 나올 것 같고요. 메디톡스 또 오랜만에 좀 덜 간 톡신 쪽을 좀 챙겨보는 그런 분위기고요. 심텍 차라리 저라면은 유리기판 저는 뭐 그냥 반신반의할 모습들이고 실리콘 포토닉스와 관련된 쪽들 기판 쪽이 더 관심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스, ENF 테크놀로지, 이오 테크닉스 약간 반도체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쪽들도 들어오고 있고 태광은 솔직히 회장이 사고 쳐서 그것 때문에 좀 묵직한데 그것 빼게 되면은 펀드멘털이 이상 없을 테니까 그런 쪽에서 피팅 밸브 쪽에서 좀 기지개를 펼지 이것도 좀 보셔야 될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쪽에서 코스피에서는 뭘 샀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외국인과 똑같네요. 포지션 삼성을 더 샀네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SK 하이닉스 이쪽을 주도로 본다라는 쪽들 당연하죠. 시장 움직이게 되면요. 그 밖에 미래에셋증권, 증권, SK스코어, 한화, 지주사 이런 쪽 들어오고 있고 게다가 한화3, 사무비, 두산 이런 쪽들까지 다 들어오고 있다. 와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주사 쪽들을 좀 챙기는데 시장에 맞는 지주사를 좀 더 챙겨보는 느낌이네요. 이런 모습들이고 건설 쪽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그 밖에 APR 매수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코스맥스 이런 것들 약간 좀 뷰티 쪽도 신경을 쓰네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저 밑에 있고 좀 이제 턴하나 싶은 종목이죠. 그 밖에 HMM 이거는 아마 또 최근에 파는 거 봐서는 변동성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테슬라 쪽에서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 조금 걱정은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냥 맨 처음에는 으르렁 됐다가 다시 손을 잡는지 잡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결별한다. 그럼 두 분 다 잃을 게 많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비즈니스맨들은 타협을 하겠죠. 그런 쪽의 뉘앙스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들어오고 있다. 이것도 방산 쪽에서 그래도 제일 좀 묵직한 종목인데 실적 변화가 나오게 되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첫 번째 주 코스닥에서 사모펀드가 뭘 샀을까? 또 보게 되면 아이고 알테오젠이네요. 알테오젠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밖에 지금 노바렉스는 바이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없네요. 지금 바이오가 딱 한 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나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원래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는 대선 끝나고 나선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매도 이렇게 세론을 걱정하면서 매도 쪽으로 봤는데 의외로 그 다음날 그 전날부터 강하더니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거는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이걸 통해서 또 활용도를 키워가는 지역 화폐를 통한 금융 플랫폼 이런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활용을 더 많이 하겠다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총 1조가 돌파했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야 됩니다. 찾아라 관련된 종목 이러면서 찾다 보니까 저는 나이스 정보통신 그래서 언급을 좀 드렸었고 저희 에어클래스에서도 잘 매수해서 들어오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섹터가 강하다 그러면은 제가 잘못 본 것 같다 그러면 그럼 확산될 것 같은데 그럼 확산되는 종목들 찾아야죠. 그게 트레이더가 해야 될 첫 번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마찬가지로 엔터 쪽 들어와 있고요. 리노공업 아우 배 아파라. 아우 속상해라. RFHC는 제가 이번에도 저희 파워 시험에서 말씀드렸듯이 KMW가 가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탐탁치 않다. 가면 이런 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랑 솔리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제일 세네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 같고 또 JYP 엔터, DOU 이런 쪽들 들어가고 있고 노바렉스는 약간 좀 다른 영역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제 중국 쪽 원료 의약품 건강 기능성 의약품 납품하는 정도가 더 확대된다는 쪽에서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좀 다른 것 같고 솔트룩스 어떤 공공 쪽에서 납품 이력이 있는 이런 AI 소프트웨어 이거는 정부가 우리는 많이 늦었기 때문에 좀 키운다. 그리고 가게 되면 공공 쪽을 더 먼저 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종목들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쪽들인데 이거 가다가는 한국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맥스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뭐 저희 주된 종목은 아니지만 한국의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 에코아이 감성 코퍼레이션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 같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거는 정부가 VC를 많이 육성한다라는 쪽들이다 보니까 그런 쪽들인데 저는 이런 창투사 종목 잘 못하겠어요. 매매가
예,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ENF 테크놀로지 아이고 예, 이런 거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두 종목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도 눈길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보게 되면 일단 이쪽에서도 거의 수급 쪽에서도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많이 챙겨보고 털고 있다 이런 쪽들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시장이 쭉 가는데 이제 앞으로 뭘 봐야 될까? 그래서 핵심은 유동성이다. 이런 쪽들도 잘 챙겨보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물 들어올 때 계좌도 한번 예, 벌크업, 레벨업. 예, 그래서 내 계좌도 마동석 갈 수 있다 가자 이렇게 잘 챙겨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그냥 조용히 살짝 인사하고 그냥 푹 쉬시고 예, 다음 주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바로 올라올 것 같아요. 파워시황 예, 일정과 그리고 또 다음 주는 뭘 봐야 될지 이쪽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 좀 챙겨보시고 저는 내일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이런 쪽으로 파워수급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예, 또 다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